다음으로는 저 자사 에셋을 학습시킬 수 있으신 커스텀 모델, 그리고 다양한 작업물들, 조금 더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D 작업에서 파이어플라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커스텀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파이어플라이 자체의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그거를 컨텐츠를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기업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 에셋을 학습을 시키셔서 조금 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던가 캠페인에 맞춰서 컨텐츠를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에셋들을 이제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수정 작업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커스텀 모델을 활용을 하시면 이미지를 한 10장에서 한 30장 업로딩을 해보시면은 그 자산을 파이어플라이 자체 안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브랜드 스타일이라던가 개체에 맞춰서 에셋을 생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컨텐츠들은 다양한 앱 안에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주시게 되면은 무슨 작업을 하시더라도 브랜드와 연계된 조금 더 일관된 컨텐츠를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모델은 조금 더 학습을 시키는 컨텐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하실 수 있는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학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페이지 자체 안에서 트레인 모델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원하는 모델명을 입력한 후에 스타일을 학습을 할지 아니면 개체를 학습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런 야채 모양의 캐릭터 이미지들 여러 개를 업로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지들이 업로딩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업로딩된 이미지 자체는 파이어플라이 자체 안에서 자동으로 이 이미지의 캡션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모든 이미지별로 다 다른 캡션들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 안에서 이렇게 컬리플라워 같이 이 컬리플라워인 것을 못 알아본 경우에는 따로 캡션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 업데이트 하신 후에 조금 더 이 이미지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셋들 자체에 대한 설명까지 완료를 하셔가지고 에셋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는 별도로 이 모델을 학습을 하실 때 샘플로 입력하실 프롬프트도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프롬프트 자체를 이 옥수수, 지금 야채 중에 없었던 옥수수의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트레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이 이미지를 한번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물들을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성하는 페이지로 와서 이 이미지, 아까 입력했던 옥수수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넣었던 프롬프트대로 이렇게 엄지척 이 제스처를 하고 있는 이 옥수수 캐릭터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없었던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있었던 캐릭터들도 다시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제스처별로 또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지 캐릭터 자체가 다양한 버전으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다 다양한 그 표정이라던가 이 눈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과 이미지도 이렇게 생성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귀여운 사과 캐릭터가 생성이 되었고, 조금 더 요가를 하는 사과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가 포즈도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인애플을 한번 생성을 해 보았고요. 파인애플에 맞는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제스처까지 반영한 캐릭터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아까 학습시켰던 이미지들은 아까 간략하게 보셨겠지만 저런 다양한 야채 이미지들을 캐릭터화 시킨 일러스트레이션 에셋들을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스타일을 학습을 시키는 걸로
이제 학습을 시킨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에셋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서브젝트 베이스로 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모델을 조금 더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 파이어플라이 기능들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롬프트를 모두 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한 상태이고요. 이제 귀여운 이 사과 캐릭터 이미지를 좀 생성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엄지척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준으로 입력을 하였고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토마토, 조금 더 색상이 비슷한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 토마토 이미지를 입력을 해가지고 생성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약간 색깔이라던가 뭐 이제 스타일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동일한 이 스타일이 아닌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저 커스텀 모델을 활용하시면 뒤에 있는 배경까지 비슷하게 생성을 하고 그러고 저 가지고 있는 저 제스처라던가 아니면 스타일까지도 정말 반영해가지고 완벽한 이 작업물을 생성해내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에셋을 학습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는 커스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파이어플라이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컨텐츠를 자동화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특히 뭐 개인화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배너를 생성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제품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배경 그리고 카피까지 굉장히 많은 에셋들이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생성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너들을 생성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뭐 템플릿, 그러니까 포토샵 안에서 템플릿화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조그만 소정이 있더라도 계속 그 템플릿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작업을 해 보실 텐데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 좀 더 반복되고 단순한 작업들을 자동화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말씀드렸던 파이어플라이 기능들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파이어플라이 기능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라던가 라이트룸에 적용되는 기능들도 조합해 가지고 원하는 플로우에 맞춰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드리는 장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배너를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이 텍스트 이미지를 기능을 쓰셔가지고 배경을 생성하시고 그리고 제품의 배경을 삭제하고 그런 다음에 생성형 채우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템플릿 API를 활용을 해가지고 배너를 생성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부분은 이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말씀드린 자동화 부분들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제품 이미지랑을 준비하고 뒷단에는 배너를 생성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오셔서 배너 사이즈를 맞춘 작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옵션들이 이제 포토샵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 부분과 로고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CSV 파일로 제가 어떤 배경을 생성을 할지를 프롬프트를 이미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제품 배경에 이제 제품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제품 이미지가 3가지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아까 입력해 두었던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 배경들을 다양하게 생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해변 느낌의 이미지들도 생성을 해 보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변 느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디지털이자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컨텐츠 아니면 밤길이 있는 이미지들까지도 배경을 생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셋들 중에서 이제 정말 활용하시는 좀 마음에 드는 조합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어프로브 버튼을 통해서 승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범위한 에셋들 중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셋들을 고르시면서 이 에셋들을 조금 더 디벨롭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드는 이 에셋들을 제가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선택한 에셋들은 아까 제가 제작했던 포토샵 템플릿 안에서 이렇게 적용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정해 놓은 매체 사이즈별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편집이 가능한 레이어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포토샵 안에서 제가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별도로 조정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정적으로 이 에셋들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실 부분들을 또 승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던 그 매체별로 만들어주는 템플릿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에셋들을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매체별로 업로딩을 하시고 별도의 이 마케팅 액션을 해주시면 되는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편집 작업을 또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이 자동화 기능 API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이 다음으로는 이 정말 이미지 작업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정말 3D 작업에 파이어플라이가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브스턴스 3D 안에서 다양한 이 파이어플라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샘플러 안에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재질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부터, 그리고 스테이저 안에서 가상 공간을 생성하실 때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서 뒤에 배경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샘플러 안에서 저희가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재질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샘플러 안에서 생성형 베타 옵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텍스처를 생성을 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밝은 이제 민트색 폴리에스테르 이제 배경을 한번 생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다양한 이제 옵션 4가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AI로 변환을 하셔서 가져오시면은 레이어에 이제 추가돼서 이 재질을 편집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각 재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을 이제 채널별로 구성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조정을 해 보시면서 이 채널 맵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디테일을 수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슬라이더로 디테일한 값들을 조정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였을 때 어떻게 재질이 이제 노출될지를 조금 더 세밀한 조정들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저 흰색 선이라던가 좀 별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클론 스탬프를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브러쉬 크기에 맞춰서 지금 저게 조금 거슬렸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러운 재질을 생성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완료된 재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서브스턴스 툴로 보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스테이저 안에서 추가적인 작업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저에서 다양한 이제 모델링 파일을 업로딩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쇼파 이미지, 그러니까 쇼파 에셋을 한번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안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조정하는 값에 맞춰서 이 쇼파 이미지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 상태 안에서 제가 이제 소파의 다리 부분까지도 이제 서브스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질을 적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배경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백그라운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생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구름이 있고 이제 러그, 곰돌이 이미지가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상태였고, 아까 파이어플라이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다양한 이 설정 값들을 조정하셔가지고 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 조정값에 따라서 이미지 4개가 노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버 하시면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적용하실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지 뭐 위치를 적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조정값이라던가 뭐 각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근에 맞춰서 조정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더 이 방 안에 소파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라던가 이런 회전값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 안에서 이제 광선 추적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렌더링이 되었을 때 어떤 화면으로 연출이 될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너레이트 백그라운드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가상의 사진 이미지까지도 생성을 해 보신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 안에서 완료된 에셋은 뭐 PNG 파일이거나 아니면 PSD 파일로 내보내셔가지고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턴스 업데이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준비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여태 설명드렸던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저희 세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를 적용을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더 빠른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업무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상태를 저희가 몇 가지 단계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집중할 부분은 이제 이미지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 구상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팀과 직접 협력하시고 정말 원하는 컨텐츠를 생성을 하실 때 이제 뭐 아이디어나 컨셉을 구상하시고 최종 제작, 편집, 리터치까지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나 이제 생성 AI를 활용을 해 주시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새로운 기능의 오브젝트 컴포짓이라던가 아니면 스타일 키트 같은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를 생성하시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컨텐츠를 파이어플라이로만 생성하시는 거를 떠나서 결국에는 브랜드 에셋별로 컨텐츠를 생성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확장을 하시는데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컨텐츠를 생성하는 데 집중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마케팅 담당자 아니면 영업 그럼 정말 다른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컨텐츠를 생성하실 수 있는 방향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직 전체가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도구에 내장돼서 역량을 강화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이제 정말 크리에이티브 팀, 브랜드 팀 모두 이제 공통된 브랜드 표준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성하실 때 일관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